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어제 옵션 만길이었죠. 그래서 옵션 만길 영향으로 시장을 쭉 밀어봤습니다. 약간 어거지로 밀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숨고르기만 해주어도 우리 시장은 갭상승으로 강한 시세를 한번 가져보면서 스타트 끊어줬었는데, 시장의 힘이 빠지면서 시세를 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0.57% 정도 상승 마감했어요. 코스닥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코스닥은 종합지수적으로 0.69%밖에 안 빠졌지만 반도체 업종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과연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HBM3에 관련해서 엔비디아 측에서 삼성전자의 HBM 납품 거절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었거든요. 엔비디아 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거를 원밴드로 쓰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론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웨이퍼까지 함께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한테 팽당한 거거든요. 삼성전자 자체로는 크게 시세 하락은 없었는데 삼성전자에 있는 벤더들의 충격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뉴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도 업종의 이동이 생기기 위한 밑받침에 대한 초석이 아닐까. 그리고 또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이벤트가 뭐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컨퍼런스 콜이 나오겠죠. 이때 가이던스의 제시가 과연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을 제시할 수 있을까? 반도체 종목들의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은 사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강세를 보여도 눌리고, 강세를 보여도 눌리고, 또 장중에 강세를 보여도 윗꼬리 만들고,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시세 만들고 눌리는 흐름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부터는 대놓고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죠? 매도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로 고용 둔화에 대한 어떠한 시그널을 포착이 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고 인상은 좀 더 둔화되겠지 라는 시각으로 시장이 나름대로 반등은 했는데, 어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이어졌거든요. 특히 오늘 밤에도 버원 위원의 매파 발언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증시 친화적 발언 역시 천사 비둘기죠. 인플레에 대하여 목표치는 아니라 상당히 둔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미국 증시도 그냥 단단하게 버텨줬고, 나스닥의 기술주만이 상당히 힘을 못 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우나 S&P 같은 전통주들은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고, 유럽에서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금리 인하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는 아마 유럽권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양적 긴축에 대한 완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럽보다는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늦게 시작을 할 포지션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방향은 금리 인하 방향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냥 뭐 이런 연설들 보면서 시장의 금리 소화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옵션 만길 때문에 살짝 눌린 것도 있었고, 오늘은 이런 대외적인 얘기보다는 업종적인 얘기를 아침에 많이 드렸거든요. 일단 아침에 로봇주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또 엘니뇨나 뭐 이런 식량 가격 인상에 대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곡물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게 가을부터 상당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게 명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바로 8월의 증시 하락. 그럼 예를 들어서 판짜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8월 달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 그러면은 야, 이거 인플레 안 잡힐 것 같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 이런 경제 지표가 안 좋아! 라고 하면서 증시를 막 뺍니다. 그런데 갑자기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페드의 위원들이 나오면서 아니야, 지금 야 우리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툭 하고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그쵸?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파월 연준 시장에 이런 데서 긍정 시그널이 하면서 시장이 폭락은 했지만 수습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
이거는 제 그냥 상상의 나를 펼친 거니까 그냥 뭐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얘기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시장이 생각한 거에 대한 정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우려감은 우려감대로 주지만 또 긍정 시그널은 긍정 시그널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이런 판짜기에 여러분이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될 것 같다. 다만 저거는 8월 달에는 우리 일단 가서 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 좀 경계할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를 매겨놨는데 1번은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 본 겁니다. 1차적으로 반등세를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 기준이 어제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LNF입니다. 이제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이나 대다수의 2차전지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이 다 나와서 LNF 정도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였거든요. 근데 LNF도 실적 발표하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 바로 상반기까지는. 그러면 이 까지는 말에 뒤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데?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라는 건 뭐죠? 언제나 잊으면 안 되는 주가 선행의 논리. 지금 매체의 노출도는 매우 비관적인 얘기들도 도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가는 뭐죠?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가장 좋을 때 파는 겁니다. 주가 선행의 논리. 요게 1번 체크 포인트고요. 2번은 오늘 코스피의 수급 돌림, 즉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옵션 만기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한번 쭉 당겨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자연 반등도 이어질 수 있으나 역시 대외적인 요건 이런 뭐 이슈 빼고서라도 수급 자체가 추세적인 반등이 오늘 하루에 일어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최소 노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특히나 지금 개별주의 강세가 사이클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실적 발표일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 업종 자체의 큰 퍼포먼스를 보기보다는 개별 모멘텀이 이제 붙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또 바이오 코리아 2024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 글로벌 빅파마랑 뭔 얘기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바이오 시세의 중심은 HLB다. 그래서 HLB가 이제 오늘이 지났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이때까지는 FDA 승인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정말 저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승인이 나와서 HLB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승인이 나옴으로 바이오의 훈풍이 조금 불었으면 좋겠다. 이거 약간 문제 생기지 않겠죠? 저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긴 한데 부디 잘 되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훈풍을 만드는 역할로 해주지 지켜본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처에 대한 고민이 막 있어요. 막,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다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불안해. 개별주는 또 그렇다고 불안해대, 알파제가.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럴 때는 그냥 코스피의 저PBR주. 무난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오늘 시장 괜찮겠는데?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지만, 주도 업종들보다는, 이게 핵심이죠. 오늘 뭐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쪽으로 준비나되 이게 주력이 되진 않는 시장일 것이다. 언제까지? 아마도 오늘까지. 다음 주는 좀 더 바뀔 것 같아요. 흐름이. 이용기기와 중국 소비주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또 다른 개별 업종과 섹터별 강세 흐름이 나온지 관찰하자. 이거 오늘 주인공이 누구였죠? 바로 게임, 그리고 후발로 엔터. 그리고 뭐 중국 소비주 일부도 강하긴 했습니다. 뭐 중국 소비주까지도 뽑을 수 있겠죠? 요 정도? 화장품 관련주. 요렇게가 이제 하락장에 오늘 쉬어가는 시장 속에서 대장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러면서 개별주 장세가 한번 쭉 한 바퀴 돌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광판을 잠깐 본다고 하면은 일단 아침 시세를 본다고 하면 뉴스발로 뭐가 일어났죠? 바로 곡물주들이 식량랑 관련주, 음식료도 아침에 눌렸는데 그래도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네요. 코스피가 세다 보니까. 그래서 곡물주들이 맨날 이런 식이에요. 갭 띄우고 음봉.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추종하게 만드는 거죠. 추종하게 만들고 물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거에 노관하지 말자. 어제 강세버텨 우주항공 이것도 물음표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CS 윈드나 CS 베어링 막 이렇게 풍력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신재생 에너지나 한겨울같이 뭐라고 했죠? 돈이 잡아주질 않는다. 본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요. 원전도 포함입니다. 심지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선택을 안 해줘요. 기대감이 붙어야 되는데 기대감이 안 붙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AI, 로봇주는 안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렸었죠. 그래서 로봇주도 아침에 초강세 보였지만 윗골이 달리는 음봉 파티가 열렸습니다. AI도 긴바퀴 당연히 힘들었겠죠. AI 반도체 주들이 힘을 못 쓰니까. 그리고 AI 바이오 쪽, 요쪽 당연히 힘을 못 썼을 거예요. 그나마도 이렇게 보면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큰 시세를 만들긴 했거든요. 코스닥이 눌리다 보니까 끝까지 한번 만들긴 했는데 아마도 얘네도 오늘이 끝인 것 같아요. 오늘 실리콘2까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거 다음 주부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제 윗꼬리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확실하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뭐다? 중국 소비주였다. 시장이 횡보할 때는 뭐다? 의료 미용기기 보톡스였다. 근데 보톡스 주들이 시세를 다 뱉어냈죠. 그리고 의료 미용기주도 뭐 덴티움이 실적 빠개졌나봐요.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 미용기주들은 어제 강했고 후발주들로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시장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의료 미용기 기주가 엄청나게 강하기 힘들다. 그리고 아침에 넷마블 이거 튀는 거 보고서 딱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 뭔가 대박나는 게임주가 있나요? 나혼네? 요 게임이 대박이 났나봐요.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3천억까지 올라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싸다. 게임주는, 제가 보는 게임주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딱 코인입니다. 코인에 엮여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이미 시행이 돼야 돼요. 얘도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게임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포지션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큰 시세를 보기 상당히 힘들 것이다. 아니면 코인이랑 엮여서 올라가든지. 그래서 윗골이 달고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뭐다? 개인 투자자들요, 이런 주도 업종,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서 끌어내가지고 뭘 하고 있다? 중국 소비주도 사게 하고, AI,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뭐 어제는 의료 미용기기, 보톡스, 또 게임, 엔터, 이런 쪽으로 자꾸 시선을 땡겨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반 갈라가지고 계속 개인을 유혹한다고. 멀쩡한 거 들고 있는 개인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 잘하고 있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무언가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내 오른손을 왼손이 잡는 거라니까요. 이거 자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종목 잘 가지고 있고 좋은 업종에 포진되어 있으면, 심지어 오늘 반도체가 깨졌어도 반도체 괜찮아요. 또 올라갑니다. 반도체 그 순환매 순서에서 이제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럼 얘네가 쉬는 틈에 뭐 그 다음에 2차전지도 바이오든 하나 올라오겠죠. 그 다음 것도 올라와. 그동안 얘네 스물스물 바닥 잡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겠지. 지금의 2차전지가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이 반도체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업종 순환매 속에서 바닥 잡는 흐름 나올 겁니다. 지금 눌리고 있는 중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HLB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네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사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앞두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물량 출하가 조금 나왔었다. 바이오 쪽에서. 그리고 2차 전지도 양극재가 그동안 지켜오던 대장주의 자리를 다시 찾아오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 그 빈자리를 실적 깨진 동안 전해액이 채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살짝 뺏어오려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보면 포스코 그룹주는 오르거나 했죠. 그리고 LG화학도 양봉 마감했고요. 포스코 퓨처 별로 안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스피의 전기차 업종은 상당히 내성이 좋습니다. 이미 주가가 바닥권에서 돌려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반면에 코스닥의 양극재나 이런 종목들은 뭐죠? 바닥을 기다가 지금 하단으로 이렇게 방향이 갈렸습니다. 같은 전기차 업종인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차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디에 포진이 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 업종은.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등치가 큰 종목은 이렇게 매집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가는 거고, 양극재 같이 좀 가벼운 종목들, 소재주 같은 가벼운 종목들은 이렇게 흔들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 팍 땡길 수가 있잖아요.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이 코스피의 종목들 보면서 힌트를 충분히 얻어볼 수가 있겠다.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코 가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네오 이뮤텍 같은 경우는 강세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도 플랫폼이 약간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뭐 리가캠, 에이벨, 뭐 등등등등, 오늘 아스코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아스코 어디선가 얘기가 들려오니까 야 이거 학회로 못 가! 하면서 툭 하고 내려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한번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다 반도체랑 좀 연관이 있죠. AI, 그리고 AI 바이오, HBM 이런 거 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같이 움직였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얘네만 빼고 본다면, 그리고 HLB 그룹주 몇 개 또 빼고 본다면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횡보하는 정도였다. 특히나 아침에 셀티리온이 강세 보여가지고 상당히 기대감 또 가져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다. 또 오늘 뭐 아침에 제가 브리핑 드린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딱 보면은 뭐 2차 전지도 대형주는 괜찮았다. 그리고 LNF, 그리고 주가 선행의 논리를 보여서 LNF도 아침에 쭉 튀어봤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반도체는 최선호주가 아니고 바이오주도 HLB가 중심이고, 일단은 요 삼상 승인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바이오 자체도 개별적인 시세를 내기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가다가도 HLB가 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잘 가도 바이오도 그냥 추락해버리거든요. 그래서 HLB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빨리 승인이 나라 주가보다는. 이렇게. 그리고 저 PBR주 같은 경우도 그냥 툭 하고 보면은 어떻죠?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금융주라던가 뭐 생명주, 화재주, 보험주 이런 거 다 좋은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건 기업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거 다 좋다. 그리고 KB금융이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살 거 없으면 저 PBR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막 20, 30%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삼성 SDI는 빠지지도 않죠 요즘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다 바닥 잡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오늘 강한 모습, 포스코 패치 다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 벤더의 대표격인 이오테크니스가 상당히 약세를 보인 모습이었다. 뭐 이오테크니스라던가 아니면은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도 다 삼성 벤더잖아요. PSK 다 삼성 벤더기 때문에 삼성 벤더에 있는 친구들이 더 힘을 못 썼습니다. 뭐 테크인 같은 거는 상당히 의미가 크거든요. 테크인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밀린 겁니다. 하단까지 깨가지고. 그래서 테크인까지 깨진 걸 보면은 야 이거 삼성 벤더 뭐 엔비디아에서 쓰네 마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로도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를 참고 있었는데 그게 도출이 되는 거다. 그럼 뭐죠? 여기서 올라가려고 해도 이제는 좋은 재료가 나와도 수급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던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꼬이는 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실적으로 무언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반도체 시작하자마자 그냥 하루 종일 밀었고요. 바이오도 반등을 중간에 나름했지만 그래도 밀리는 흐름. 그래서 개별주들이 그나마 버텨주는 그런 날이었다. 코스피에서도 500개 상승, 코스닥에서도 700개 상승. 그래도 한 5대5 비율로 상승과 하락 종목이 갈려가지고 반도체를 과도하게 들고 있는 게 아니면 크게 충격이 있을 그런 날이 아니었다. 수급 쪽으로는 크게 뭐 관여한 바는 없는데 특이한 점이 최근에 기관이 정말 열심히 코스피에 현물을 사주고 있어요. 이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집이 가해 가니까 기관이 싸게 매집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체크포인트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도 크게 관여한 건 없습니다. 아침에는 한번 툭 시장을 띄워봤죠. 5천원까지 매수하면서. 시장 빼면서 하루 종일 밀었고 그냥 그 다음에는 관여는 뭐 한 모습은 없었다. 그리고 매크로 지표 이런 거 보면은 원달러율이 살짝 부담스럽고 달러 인덱스가 105.1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담스럽다. 다만 106포인트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크게 뭐 시장 하방으로 본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국채 수익률이 4.5%까지 살짝 빠졌어요. 어제 4.5% 이상 올라줬었거든요. 어제 기준으로는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장 우호적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도 시세를 뱉어낸 거는 좀 아쉬운 그런 시세였다고 볼 수 있겠죠. 빅스리스 이런 거 다 안정적이고 비트코인이 좀 9천만 원 이상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3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배터리, 태양광 이런 거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 관세에다 추가 관세.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나 태양광 종목들 단기적으로 뭔가 모멘텀 한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2차 전지한테는 큰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작은 재료 하나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감의 요인으로 하나 찾아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제가 이거 일요일 라이브에서 얘기 드렸던 자료거든요. 근데 다른 거 아니라 여기에 밑줄이 쫙 쳐져 있잖아요. 여기서 키워드를 보는 겁니다. 이번 아스코 2024에서는 폐암 및 유방암 이런 것들 키워드를 우리가 보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중항체 ADC 이거 뭐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카티하면은 세포 치료제. 그래서 이쪽으로 뭐 티움, 네오 이뮨텍, 그리고 뭐 큐리언스, 뭐 GC셀 이런 친구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고, 이중항체 하면은 ABL 바이오, 여기에서는 리가캡 이런 게 주목이 되는데, 또 뭐가 있냐면 혈액암이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혈액암하면 뭐가 있죠? 시노펙스죠. 그래서 오늘 시노펙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가 진짜 그래도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거든요. 거의 5천만 주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역시 혈액암 쪽으로는 시노펙스나 아니면 ABL 바이오가 부각이 될 요인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주도주에서 현재 주도주는 반도체니까 차익 실현이 대놓고 나오면 뭐다? 지금부터는 주도 업종 중에 누가 주인공인지 지켜봐야 된다. 오늘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주도 업종 중에 수급 이동에 따른 대장 업종이 날 것이다. 그러면 말은 뭐죠? 반도체가 이제 주도 업종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주도 업종을 하기에는 수급이 너무 많이 꼬였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맹신했어요. 올해 내내. 그러면 새로운 대장 업종이 무언가 나타날 텐데, 제가 보기에 일단 저 PBR 주들은 확실히 모멘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가 될지 바이오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건 코스피의 전기차, 코스닥의
바이오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조금 재미있을 것 같다. 최근에 오신 이런 형님들 이거 보고서 제가 이런 자료 준비해 봤는데 올해 최고 수익을 넘어섰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뿌듯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계좌 마이너스 4, 50%였는데 이렇게 좀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제가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무엇보다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주셔서 꼭꼭 쉬어주시라고 주말 되면은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도 좀 쉬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담이고.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 하나씩 둘러보면은 LNF가 나름 강세에 보였어요. 오늘 7%까지 상승을 했다가 2%로 마감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제 실적 나온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예상치 범주 안에는 나왔는데 이제는 얼마나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두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되잖아요. 다음 달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수급 우위가 상당히 좀 점쳐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오크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여기서 좀 지켜줘야 할 상당 박스의 구간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HLB가 살짝 밀린 정도인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랑 말랑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 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박스를 형성하면서 어쨌든 요 하단 박스에서는 레벨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실적도 꽤나 괜찮게 나왔거든요. 굳이 따지면은 24년 내내 쉬고 있던 이유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에 합병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재고가 조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고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익 계산이 3분기부터 조금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3분기부터 이제 이익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 선반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차후에 좋아질 일밖에 없지 않겠나. 좀 느릴 수는 있으나 좋은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전기차 업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최선으로 보는데 삼성 SDI가 상태가 제일 좋거든요. 특히나 삼성 SDI가 전기차 시장의 투자를 가장 보수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25년 전망부터는 삼성 SDI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선회를 하거든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노리고 있는 삼성 SDI이기 때문에 야 그래서 삼성 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삼성 SDI가 조금 뒷짐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캐즘이 올 거를 한번 기다려 본 게 아닌가. 근데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죠. 그래서 삼성 SDI가 이렇게 세력이 억지로 누르는 모습에서 탈피해서 이제 과연 본격적으로 움직여 줄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어서 중요한 건 전기차 업종에서는 삼성 SDI 벤더를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전기차 업종에서도 삼성 벤더는 여러분이 조금 다른 벤더보다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LG도 사실 좋기는 해요. 얼티엄셀 2공장이 지금 이제 돌기 시작했고 5월달에 그리고 3분기에 4680, 4682 원통형 배터리 3공장 얼티엄셀 요거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돌아가면 이제 이익 단위 확실하게 좀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겠고 SK 쪽은 아직은 조금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 배터리 갔다 와가지고 딱 느낀 바를 얘기했을 때 SK 이노베이션 안 될 것 같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신기하게 인터 배터리나 이런 박람회를 가서 딱 기업들이 준비한 걸 보면은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제가 감명 깊게 받은 기업들이 뭐 동원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 굉장히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특히나 수급 보면은 뭐 연기금이 진짜 열심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종목이 오르던 내리던 연기금은 꾸준히 그냥 패시브 자금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쉴 틈 없이 밀어넣고 있는 게 저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과연? 이거 기업에 부스를 가면은 딱 느낌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진짜 얼마나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어필하고 있는가. 그런 게 확실하게 느껴진 그런 기업이 동원 시스템즈였다. 이런 것까지 한번 정리를 쭉쭉쭉 해봐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박스를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뚫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쉬어줄 때 이게 우리 시장이 같이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 그래도 뚫고 가야지 키높이가 맞아지는데 이런 것도 못 뚫는 게 상당히 아쉽다. 다만 지금 주도 업종이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면 충분히 기대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약 업종도 반등하고 조금 쉬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 반도체는 진짜로 이렇게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그때서 해도 늦지 않다. 사실 이렇게 크게 밀릴 것까지 생각은 안 했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있기를 시간을 끌면서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먹으면 반등했다가 또 질질질질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어떤 악재보다는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의 강세 이런 주도 업종들의 강세로 수급이 뺏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 드리면서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시장이 여러분 뭐 그렇게 안 좋아 보이긴 한데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밤도 못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좌는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 시세가 나올 때 반도체가 혼자 올랐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쉬고 있는 구간에서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내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뭐 바이오도 쉬고 있어서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계좌 자체는 어떻게 세팅하든지 그래도 좋아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8시입니다 라이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일요일에 만나기로 합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시고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